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 교수입니다. 제3과목 왕기초통계 왕기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귀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귀 모형을 구하고 모형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에서 자주 물어보는 분산 분석표 해석과 분산 분석표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결정계수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회귀 모형에서 가변수를 계산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알약 처방, 분산 분석표를 해석해 보자입니다. 분산 분석표가 왜 회귀 분석에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후에 하고, 분산 분석에서 사용했던 표와 다른 점 한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인에 회귀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산 분석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처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들의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세 집단 이상의 각각 처리를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회귀 분석은 회귀 개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회귀 개수의 값이 자유도의 회귀 자리에 들어갑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관측값 11을 갖고 수행한 단순 회귀 분석에서 표시해 주세요. 관측값 12는 전체 참여자가 12명 또는 대상이 12개였다. 그리고 단순 회귀 분석이란 앞 시간에 공부했던 y 햇은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때 y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x가 한 개이므로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개라는 이 한 개의 의미가 1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y 햇은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1x1, 베타 햇 2x2, 베타 햇 3x3 이렇게 세 개의 독립 변수를 선택하면 회귀의 자유도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산 분석 표에는 무조건 요인 이름으로 회귀가 보여야 한다. 영어로는 R이라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귀 자리의 자유도는 독립변수의 개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표가 조금 더 아래로 그려져 있었다면 전체에 대한 표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12개의 관측값에 대한 자유도는 11. 이제 1 더하기 기억은 11이라고 계산하면 기억은 11 빼기 1, 즉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과 2번에서 기억이 12죠. 이제 나머지 니은 디귿은 분산 분석 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66 나누기 1은 66, 220 나누기 10은 22, 66 나누기 22는 3.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풀이 읽겠습니다. 위 분산 분석표를 완성하면 회귀의 자유도 1은 독립변수의 개수이고, 이후에 66 나누기 1은 66, 220 나누기 10은 220, 66을 22로 나누면 3.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가 이해가 되셨다면 기호를 좀 넣어 봐야 됩니다. 회귀는 R이라고, 잔차는 E, 제곱합은 SS, 자유도는 DF,
평균 제곱은 ms, 그리고 f값은 f. 이전 분산 분석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66은 SSR 220은 SSE라고 부릅니다. 평균 제곱합은 MSR, MSE 이렇게 기호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T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SST까지 완성을 하면 세 가지 기호 SSR, SSE, SST 이 값들을 가지고 결정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결정계수 기호로 R제곱입니다. 다음 문제가 결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단순 회귀 분석에서의 분산 분석 결과로 결정계수를 구하면 이때 자유도 df 제곱합 ss 회귀 r 잔차 2 개 t 그리고 ssr sse sst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전체 제곱합 중에 회귀를 설명하는 제곱합을 이용해서 설명 변수를 통한 반응 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설명 변수 x가 반응 변수 y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라는 값을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SS 값 중에서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회귀 제곱합 SSR의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SSR이 1575.76이고 SST가 1924.90이므로 그 결과 0.82를 얻었죠. 따라서 답은 3번. 보통 결정계수는 퍼센트로도 표시를 하니 퍼센테이지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결정계수에 대한 질문이 지금처럼 SSR, SST로 설명이 될 때도 있고 반대로 SST 중에서 SSR이 얼마이냐 이때 SST는 SSR과 SSE의 합이므로 SSR은 SST에서 SSE를 뺀 것 따라서 SST분의 SSR을 SST분의 SST-SSE로 바꾸면 이렇게 분해가 돼서 1-SST분의 SSE로도 계산할 수 있다. 간혹 결정계수를 SSE의 입장에서 물어볼 때도 있으니 방금 유도했던 이 결과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계수 구하는 문제는 직접 구하는 문제보다 표를 주고 그 안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5번 문제 여러 번 연습해 주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미 변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더미 변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빼라. 무슨 말이에요? 6번 문제 읽어보죠. 교육 수준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다양한 배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교육 수준을 5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이때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변수는 몇 개 만들어야 하는가? 교육 수준은 질적 변수, 범주형 변수이므로 회귀 분석을 진행할 때 더미 변수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5개로 범주가 되어 있다고 하면 5 빼기 1은 4. 하나를 빼서 4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래 풀이에도 다중회귀 모형 설정 시 범주형 자료인 독립변수를 가변수로 변환하여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시행을 하게 되고 범주가 K개인 변수에 대해서는 K-1개의 가변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범주가 5개이니 4개의 가변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왜 하나가 빠진 4개입니까? 혹시 자유도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느냐? 교육 수준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어떤 사람은 무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졸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졸입니다. 또 고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졸 이상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중복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대조를 기준으로 무학을 x1, 초조를 x2, x3, x4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지정하여 베타1, x1, 베타2, x2, 베타3, x3, 베타4, x4로 회귀 직선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한 대상자가 저는 중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x1은 0, x2도 0, 중졸에 1, 고졸에 0 이렇게 0과 1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대답한 대상자의 값은 알파 헷 플러스 베타 3, 1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검사자가 대졸입니다 라고 했다면 모두 0, 0, 0, 0이 들어가서 결국 y 햇은 알파 햇만 확인이 되겠죠?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대졸을 기준으로 라고 하면 대졸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x1, x2, x3, x4가 모두 0으로 값이 지정이 되면 알파 햇 안에 대졸과 관련된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5개의 범주 안에 결국 필요한 변수는 x1, x2, x3, x4 4개이겠죠? 따라서 가변수의 개수를 몇 개 만들어야 된다? 5 빼기 1, 4, 4개 만들어야 된다. 다중회귀 모형의 가변수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 번 연습하시고 회귀 분석까지 기초 통계를 잘 다지셨으니 이후에 여러분들은 더 깊이 있는 통계 3장을 풀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왕기통 수고하셨습니다.